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KDI는 내년 세계 경제와 국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올해 초호황을 보였던 반도체 수출이 주춤해지고 또 관련 설비 투자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3.1% 성장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불균형하게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지 않고 사회통합과 경제 활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느끼는 주택사업 체감 경기가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12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HBSI 전망치는 69.1포인트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2.8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기준선인 100포인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 80포인트 선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60에서 70선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린 셈인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하기 바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며 상품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4,900억 원, 내년도에는 2,4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수주 실적이 목표치의 10% 수준인 5억 달러에 불과하고 올해도 목표치 한참 모자란 67억 달러에 그치며 영업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불안 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일 현 시각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약세고요. 거래소는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던 거래소 쪽 2,600에 대한 이야기 어제 좀 나왔는데 섣부른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2,500포인트 다시 무너지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던 삼성중공업 어닝 쇼크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중공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업황 전체가 위기가 아니냐라는 위기론이 다시금 대두가 되고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업종들이 지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업황 전체가 지수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고 투심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줄줄이 현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맥을 못 춥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장 초반까지는 좋았습니다. 상승폭 1%까지 키워갔고요. 전일 바이오 업종이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낙폭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 종목들 장중 변동폭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대형주들, 코스닥의 대형주 바이오주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꺾였습니다. 투심도 지금 약해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도 어렵고요. 투심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목요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는 2,479.49포인트입니다. 1.22%나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꽤 커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507포인트 장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쭉 흘러내리는 그래프 약세장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지금 2,478포인트. 지금 한 2시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주가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 시간대는 약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9억 원 정도 오히려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2,565억 원이나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1,997억 원 사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삼성전자는 250만 원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하다가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현대차도 약보합권, 포스코가 어제 상승폭을 키워갔었는데 오늘은 3%대 또 급락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약보합이고요. 네이버도 하락, 현대모비스도 하락, 삼성물산도 하락입니다.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KB금융 오늘 6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보합권까지 다시 무너져 내려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빨간불이 SK텔레콤 한 종목 보이고요. 삼성생명,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4만 원대까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SK텔레콤은 5G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은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765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오늘 보시면 일중흐름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의 일중흐름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783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1%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오름세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전 시간대에 급락해서 지금 지수가 1%대까지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1,157억 원이나 던집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17억 원 사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외국인이 741억 원, 개인은 423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했고요. 1.27, 2.09% 빠집니다. 신라젠, CJNM 올라갔는데 신라젠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초반까지 나오다가 현재는 거의 다 상승폭 반납하고요. 1.89%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슈진도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나 빠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2%, 펄어비스도 3.92%나 빠집니다. 로엔 약보합, 코미팜은 강보합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 파라다이스도 빠지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낙폭이 6%대입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포스코 캠텍, 셀트리온제약, SK머티리얼즈 모두 빠집니다. 전기전자 소재업종도 빠지고 바이오 제약업종도 빠지고 보톡스 관련주들도 빠지고 중국 관련 파라다이스도 빠지고 코스닥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 나오는데요. 6원 70전 올라가면서 109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장 오늘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달러 환율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현 시각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093원 90전입니다. 가파르게 또 하루 만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좀 꺾인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하루만 보면 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섣부를 것 같고요. 환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에서 1,090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마 금통위 금리 인상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워낙 강세가 더 강해질 만한 요인들이 약해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 완화,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1,070원대까지 들어갔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낮다, 가능성 낮다라는 심리, 여기에다가 연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워낙 되돌리는 강세 흐름에서 벗어나서 원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90원 선까지 올라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1,100원 선을 회복하고 1,12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시장에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화와 관련해서 이 환율 관련해가지고 코스피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환율 구간에서는 거래소 쪽은 어떠한 뭐 악재로 작용되고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레벨이 아직까지는 낮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는 방향성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IT나 뭐 전반적으로 많이 사놨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IT 수출주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강세 압력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번 주를 지나면서 조금은 흔들흔들할 수 있고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강세가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워낙 강세가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2005년부터 7년, 9년부터 11년 그러니까 시크리컬이 주로 상승을 주도했던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IT가 주도하는 이번 장세 흐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등락 이후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다음 주 FMC 회의와 그리고 쿼드루플 리칭을 지나면서 시장은 점차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든 외환 시장이든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옴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들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볼까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대형주 특히 초대형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뭐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워낙 강세 압력에 굉장히 시달려온 IT 업종은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한 점진적인 매수세 특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지금 시점보다는 12월 중순 이후 12월 말에 가까울수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관련주로 좀 매매를 집중하고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과 중소형주로 좀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핌 김형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1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도 좀 바뀌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도 좀 코스닥은 등락도 심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2월 시장 현재까지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혼란 그 자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12일에서 13일까지의 그 FOMC 회의 정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나타난 업종별 변화 흐름은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급 쪽이나 기술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법인세 인하가 되면서 이벤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업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쪽에서 그런 업종별로 차별적인 그런 모습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 차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섹터별로 이렇게 자금 유입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이것이
뉴스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뉴스에 어느 현상이 정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재하고 금융섹터의 강세가 주목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제가 또 하나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캐터필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XLI,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ETF가 또 이번 주 초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제가 새벽에 좀 트레이딩을 할 일이 있었는데 장중에 그 내용의 스팟 뉴스가 뜨자마자 고점을 찍고 흘러내렸고 어제는 바로 조정으로 좀 깊게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어느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뉴스에 뭐 이런 것이 뜨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는 국내에서도 시장에 이 관련한 내용이 돌기 시작했죠. 법인세 인하하면 어느 쪽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요. 이미 일주일 이상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지금 어떤 전략을 그거에 맞춰서 세운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T 업종이 그래서 반대쪽에서 급등락을 지속하는 모습 어제까지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결국 단기적으로 산업재, 금융 이 한 축하고요. IT, 바이오 이쪽이 단기 대립 구도로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국내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요. 근데 기업 이익 증가를 놓고 뭐 중기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세금 낮춰줘서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증가하는 그 현상을 뭐 분기가 지날 때마다 계속 추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탄력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한번 낮아지면은 그 낮아진 거 그 비율만큼은 계속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이익이 한번 레벨업된 그 이후에는 그 증가된 정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그 높아진 정도가 그냥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내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걸 놓고 보면은 12월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IT 업종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48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어제까지요. 그리고 반대로 산업재 소재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화, 금융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내수 소비 쪽으로 음식료, 유통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금액도 약 한 200억에서 800억 정도 금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매도세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환경 요인과 더불어서 국내 흐름이 동조화되는 그런 변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산업재, 금융 그리고 내수 소비 섹터 이쪽에 대해서 IT와 하나의 또 반대쪽의 바벨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상대적으로 연말까지 정도 최소한 한 12, 13일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까지는 강세 요인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뭐 마지막 달이긴 한데 대내외 이벤트들 큰 이벤트도 뭐 FOMC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커스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드디어 우리가 달러 약세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금통이 지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좀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럴 때 헤징 전략 한번 그때 타이밍을 설정해보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의 배경을 한번 오늘 또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OMC 회의가 12, 13 다음 주죠. 그리고 선물 옵션 12월 동시만기일이 14일 이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 약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시점들이 이러한 재료들이 반영이 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러 흐름이 단기 강세 국면으로 진입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외부 요인 말고 국내에서도 금통위 이후에 원달러 흐름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줬죠. 금통위가 매파적인 시각 완화시켰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불확실성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부터는 FOMC 이벤트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 이쪽 영향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까지 가세한다면은 달러 강세 이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외국인 수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국채 입찰이 11일부터 13일입니다. FOMC 이벤트하고 맞물리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맞물리거나 앞뒤로 좀 배치가 되는데 입찰 규모가 610억 달러입니다. 이 610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이 만기되는 물량이 또 250억 달러고요. 신규 입찰해야 되는 물량이 360억 달러이기 때문에 4분기 중에 최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 FRB가 입찰 규모 줄인다라고 했었죠. 자산 축소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이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달러 흐름과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런 자산 규모 축소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이번에 한번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달러 단기 강세 요인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미 달러 인덱스는 그걸 반영해가지고 11월 말에 92.43에서 최근 93.4까지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우리 영내에서 나타나는 변화 흐름, 제가 계속 수급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좀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만 100계약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9일 이후에 최대 규모 매수인데요. 당시에 2만 7천 계약 달러 선물을 매수한 다음에 달러 강세가 확실하게 나타났고 1120원대에서 1150원까지 원화 절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요. 국내외 흐름 이렇게 보면은 외부 요인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그 수급 자체가 시그널로 주고 있다. 달러의 단기 강세 흐름 진입 가능성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 입장, 주식뿐만이 아니죠. 한국 원화물 투자자들, 채권이나 뭐나 다들 부담이 될 테고 단기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수급 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선물 옵션 만기일 또 이어집니다. 이제 지수 선물 쪽도 좀 봐야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탈하면서 선물 매도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3천 계약 기준으로 해서 4만 200계약 정도가 누적 매도였는데 지금 5,500계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4만 3천 계약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금주나 금주나 다음 주 초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기 이전에 보통 이렇게 포지션 변화가 너무 무거울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12, 13일까지 계속 무거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계속 지속될 경우라면은요 풀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수 흐름이 무거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IT 등의 기존 주도 업종은 좀 약할 것이다. 계속 좀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종목별로 짧고 빠른 순환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60일 신고가가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이나 SK텔레콤이나 KB금융. 제가 이런 earning 시즌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런 60일 신고가가 나타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 리스트가 크게 변화가 되고 있죠. IT 업종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12월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때 기존의 IT 주도 업종과 더불어서 이 산업재하고 내수 소비 업종 비중 한 축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12, 13일 이전부터는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언제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지 12, 13일 한 중순 정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전략 조금 더 주실 부분 남아 계십니까? 예. 12, 13일까지 가지고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12, 13일 이전에 편입을 해서 12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업종 내에서 개별 기업의 시세가 이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빠른 시세를 그 다음이나 뭐 이렇게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시세가 난 다음에 쫓아가면은 바로 또 꺾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신고가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업종이나 종목이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한번 시세가 나면은 뭐 쫓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세 이후에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는 그 조정의 흐름을 좀 보면서 조정 이후에 매수 타이밍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전략들 그리고 종목별로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용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정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을 상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금융센터 이은희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